이제 첫 종목으로 뭘 사야 되나? 급발진한다 이랬다니까. 아직 면허 안 땄는데. 그래서 뭐 사래요? 누가 요약해주면 안 되나요? 그 세 가지 종목이 뭐예요? 설마 다음 편에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겠죠? 아무튼 뭐가 궁금해요. 그래서 개념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양념을 어떻게 쳐야 되냐? 일단 내가 봤을 때 아직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개념부터 안 돼 있는데 양념을 아직 개념이 없는데 무슨 개념 다음으로 양념? 누구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누구는 단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부터 해서 너무 지금 복잡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 채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단타, 중장기 투자, 뭐 가치 투자, 뭐 차트 보는 투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근데 정답은 없어요. 투자에 왕도라는 것도 없고 이것만이 길이다, 이게 더 우월하다, 이거는 그냥 뭐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논쟁의 영역이고, 중요한 거는 나의 스타일에 맞아야 돼요. 내가 단거리 선수야. 근데 42.19km 2시간 3시간 동안 달리래. 그거 달리고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그리고 장거리 선수인데 자꾸 100m에서 막 승부를 보래. 스타트 0. 몇 초 만에 어떻게 스타트, 이거 연습하래. 이거 맞습니까? 어렵다. 안 맞아.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이 자금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가고 있는지도 달라요. 그쵸?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 와이스트릿이 그 배너를 보면은 가치 투자, 가치 구독이라고 써 있거든요.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하면은 안전해,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게 굉장히 위험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한 걸 초등학교만 나와도, IQ 130이 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이 저는 가치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기업의 펀더멘털부터 보는 거. 근데 그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 근데 인간인 이상 단타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가치 투자로 수백억 버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단타 안 할 것 같아요? 다 해요. 왜냐? 단기 차익 실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인간의 욕구도 있어요. 빠르게 돈을 벌고자 하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유희를 즐기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거를 호모 루덴스라고 해서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본능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단타하지 마라, 10년 보유할 거 아니면 단 하루도 보유하지 말라, 이런 말 해봐. 그게 귀에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전혀. 저는 10년 보유할 거 아니니까 1시간만 보유할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단타 계좌 따로, 중장기 계좌 따로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성장주 투자 계좌 따로, 미국 주식 따로, 가치주, 배당주 따로 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좌 같은 것도 한 3개 정도를 쓰면 좋아요. 배당을 받는 계좌, 미국 주식 계좌, 성장주, 혹은 요거는 좀 내가 단타 계좌. 근데 단타 계좌가 자산의 90%가 되면 되겠어요? 아니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걸 비중을 많이, 조금 위험하게 내가 급발진, 급제동할 수 있는 걸 좀 작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ISA 같은 걸로 투자를 하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물론 이거 나중에 세제 혜택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비과세 혜택이 되잖아. 그리고 내가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 IRP, 연금저축펀드, 우리 곽지연 작가가 꽉 잡아 짠테크로 알려드린 거 있잖아. 그런 거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좌가 구분이 돼요. 근데 내가 IRP 계좌로 단타할 수 있겠어요? 그 주문 넣는 것도 귀찮아. 이거는 ETF 주문 넣는 거 조금 복잡해가지고. 그냥 묵혀놓는 용도로만 하는 게 좋아요. 그쵸. 그런 거는 장기 투자, 나의 노후를 위한 거, ISA, 뭐 결혼자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중장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를 따로 쓰는 거죠. 근데 내가 일반 주식 계좌는 뭐예요? 바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것들, 일하는 척 하면서 화장실 가서 매매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일반 계좌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되는 거 맞죠?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근데 일단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99.9%가 일단 매매부터 하고 물리면 공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 따기 전에 일단 도로에 차부터 끌고 나가죠. 아직 안 떠봐서. 자,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운전면허 없이 도로에 차를 끌고 가면 안 되죠. 불법이죠. 물론 이제 도로 연수 빼고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면허도 없는데 F1을 끌고 도로에 나가는 거예요. F1 같은 경우는 이제 페달에 발만 올려놓으면 빵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주식시장에서는 하다못해 뭐 콩나물 살 때도 가격 비교를 하고, 온라인몰에서 뭐 한 3만 원짜리 살 때도 가격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3만 원짜리 주식은 300만 원어치 너무나 쉽게 사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MTS로 들어오면 숫자로만 나오잖아. 돈이 아니니까. 지페이만큼 쌓아놓고 300만 원을 나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고 해봐. 그거 쉽게 되겠어요? 근데 그냥 숫자로만 나오니까 사이버머니로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현실 감각이 아예 사라져요. 맞아요. 인간의 인지 기능이 그래요. 그래서 카지노에서는 칩으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 현찰로 베팅을 하면 그만큼 사람들 못해요. 그래서 칩으로 하는 거예요. 칩 중에 제일 좋은 칩이 뭐예요? 블루칩, 파란색 칩. 그러니까 우량주를 블루칩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게- 봤어요. 어. 그게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블루칩이 제일 우량하다, 이렇게.
옐로우 칩은 좀 저렴한 것들 뭐 이렇게 뭐 비유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 YG클럽에서도 바람의 숲님 특강을 했습니다만 그 말씀하셨죠. 운 좋게 몇 억을 벌었으면 그 돈으로 빨리 집을 사는 게 낫다. 그 돈으로 계속 주식하지 말라고. 그래 이제 이게 실력인지 운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메타인지예요. 제가 완전 20대 초반 때 어. 처음 주식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코인주가 있고 동전주? 국내장에는 동전주가 많잖아요. 그게 너무 귀여워서 몇십 주를 산 거예요. 귀여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올랐어요? 아니요. 마이너스 89 지금 유지 중이에요. 네? 마이너스 89. 퍼센트? 몇 년째 지금? 얼마 치다니, 얼마 20살일 때니까 7년 전, 8년 전? 얼마 그걸 치다? 기억도 안 나요. 얼마인지. 한 해봤자 5천 원 정도일 건데 아, 저는 아니, 처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금액을 주식을 했었어요. 5,000원어치 샀다고 동전주를. 그럼 그거 어떻게 지? 못 팔고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팔지 말고 박제를 해놓는 거예요. 일부러. 내 아픈 과거, 무지성으로 투기했던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남산주성님 있잖아요. 가치투자연구소 카페 회장님. 남산주성님은 예전에 그래서 주린이 시절에 집 팔고 투자를 했다 잘못됐던 그 주식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각골난망이라고 하죠. 뼈에 새기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일단 작은 실수를 해보고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 못 깨닫고 코인판에서 그거 많거든요. 운 좋게 어떤 코인으로 많이 번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오래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 왜? 코인이라는 게 펀더멘털이 없잖아요. 요즘 좀 비트코인은 좀 달리 가고는 있지만 코인으로 벌었어. 그것도 막 레버리지 막 20배 이런 거 써서 한 5억을 번 거야. 갑자기 10억을 번 거야. 1,000만 원으로 10억을 벌었어. 이걸로 어디를 갑니까? 알트코인으로 가죠. 레버리지를 더 쓰게 되죠. 디파이 뭐시기 막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약간의 변동성으로 한 방에 제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인지 실력인지를 빨리 구분을 하는 게 그게 출발선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도 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무지성으로 샀는데 상한가 맞고 싶죠? 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원래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면 계좌 먼저 파고 10만 원으로 한번 주식 매매 해보는 거 어때요? 10만 원? 그리고 결과를 나중에 보는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10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벌고 싶어요? 벌고 싶은 거는 아니 솔직히 말해봐봐요. 자, 10만 원 투자해서 한 달 그리고 1년에 퍼센트로 말씀드리면은 아니 금액으로 말해봐요. 금액으로요? 10만 원 투자해서 한 달 만에 얼마 벌고 싶은지 1년에 얼마 벌고 싶은지 한 달에 그래도 5만 원은 벌고 싶은데요. 웃었죠? 10만 원 가지고 5만 원을 벌면 50%예요. 근데 그게 한 달이에요. 한 달에 50%씩 1년을 복리로 하면 얼마입니까? 12번을. 자, 50% 곱하기 12번 복리하면 어우 야, 이거 세계 최고 부자 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그게 10만 원에 5만 원 그러니까 얼마 안 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소액 대출, 불법 사금융에 빠졌을 때 한 100만 원 빌리는데 선이자 20만 원에 나중에 뭐 30만 원 더 갚아서 이거 크지 않아 보이잖아요. 금액으로 할 땐 그런데 정확히 퍼센테이지로 한번 치환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억을 투자했을 때 한 달에 5억씩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네요. 돌아보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항상 버는 걸 생각을 해. 위로 5만 원을 생각을 하지 마이너스 5만 원을 생각을 안 해. 왠지 알아요? 이 기대 심리가 있는 거야. 늘 난 잘할 수 있어. 자기중심 편향도 있고. 근데 투자는요 정확히 그 반대로 먼저 시작을 해야 돼. 10만 원이 한 달 만에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다음 달에 5만 원이 2만 5천 원이 되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의 제1원칙이 잃지 마라. 제2원칙이 첫 번째 원칙 잊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 잃지 말아야 조금이라도 스노우볼, 눈이 쌓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다 깎아버리면 마이너스 50% 되면 원금 복구하는 데는 뭐다? 플러스 100% 가야 되는 거예요. 맞네. 그래서 항상 잃지 말라라는 게 그거고 이 워런 버핏의 그 원칙하고 복리 효과를 맨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럼 안 잃고 투자를 하느냐. 그쵸.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잃을 수도 있는 게 투자예요.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는 게 투자고 그런데 잃더라도 일시적인 건지 시장이나 계절이나 정치적인 거나 외생 변수 때문이라면 이 기업은 돈 잘 벌고 있어. 그럼 기다리는 거 아무 걱정 없이. 그런 거라면 지금 마이너스 20%지만 이게 잃은 투자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왜? 이 기업의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주주 환원도 잘하고 있다면 이건 잃은 투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나 마이너스 20% 어떻게 해? 나 이거 팔아야 돼. 그래서 막 무지성으로 막 화장실에서 사장님 저 똥 싸고 올게요 하면서 막 팔고 눈물 흘리고 막 세수하고 와. 그러면 그건 그냥 잃은 투자예요. 그래 놓고 워런 버핏이 어떻게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한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건 잘 이해를 못한 거고.
그래서 항상 상방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사면 어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20만 원 나왔다는데 지금 14만 원이니까 나 20만 원 사면 이제 얼마를 버는 거야? 가 아니라 14만 원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반도체 다운 사이클로 가면 이게 7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으면 나는 반토막이 나는데 그 확률은 얼마고 올라갈 확률은 얼마고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삼성전자 7만 원일 때 주변에 사라고 했거든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PBR이 1배가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손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당도 한 2%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때 삼성전자가 여기 이렇게 콧물을 이렇게 흘리고 다니고 막 동네 바보에 띠리리리 막 머리에 까치 찍고 야 나 놀리지 마라 막 이렇게 하고 다녔던 동네 바보형이 됐으나 그 가치로 봤을 때는 혹은 저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7만 원에 사서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5만 원까지 떨어져 봐야 마이너스 한 40%못 견디나? 망할까? 삼성전자 5만 원까지 떨어지면 더 사야 될 회사일까? 손절해야 할 회사일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HBM이라는 게 잘 되면 그래도 이 회사가 펀더멘털이 있으니 올라가지 않을까? 하이닉스를 그래도 형님으로 모시면서 그래도 이제 막 꼬봉 역할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를 보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7만 원일 때 는 위험하지 않은 투자인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항상 뒤집어 봐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그 가치를 보는 그 과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몇 시에 출근합니까? 한 8시간 일하죠. 중간에 이대호 사장님이 뭐 시키면 막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막 편집도 해야 되죠. 네. 일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한 달 월급 그렇게 받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쵸. 그러면 왜 돈으로 돈을 버는 거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으로 잘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쉬워 보이지? 그분들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100억, 200억 되고 보니까 쉬워 보이는 거죠. 100억, 200억까지 가는 길은 그분들이 쓰는 블로그, 엑셀 정리한 거, 기업 분석 보고서 쓰는 거, 어디 스터디 가서 발표하는 거, YG 클럽 같은 거, 세미나 요 와서 들으시잖아. 여기 와서 들으시는 분들의 자산 평균이 얼마나 될 거야? 장난 아니에요. 편하게 사셔도 되는 분들인데 왜 매주 목요일 저녁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와서 여기서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들으실 것 같아요? 주식 투자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해. 근데 50억, 100억 하시는 분들은요 눈 오는 날 여기까지 와서 추운데 와서 강의를 듣고 있다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더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정도의 자산가가 되신 거고. 근데 그거를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언제 끝나나 남자친구하고 톡하면서 아직 안 끝났어 몰라 뭐 반도체 HBM 뭐 3인지 4인지 뭐 이상한 얘기해. 저 새끼들 자꾸 각설탕 한번 쳐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듯이 그렇게 해서 한 달에 그 얼마만큼의 월급 받는 게 힘들듯이 투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열심히 하게 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여기서 해. Y스트릿이 좋은 이유는 오시는 분들이 다 투자로 도 같은 사람. 세미나도 우리 직원들은 공짜로 듣잖아. 맞아요. 그리고 컴퓨터나 HD에서 켜져 있어도 뭘 안 해. 이게 우리의 스터디이고 우리의 업 중에 하나니까. 물론 편집 안 하고 계속 막 이거 차트만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 우리 같이 부대표님도 투자 스터디 많이 하시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첫 종목으로 급발진하다 이랬다니까. 아직 면허 안 땄는데 사장님 지금 차키 좀 주세요. 차키 주세요. 이거 하는 거야. 근데 유혹이 너무 많은 게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전문가들 분께서 요새 이게 좋아요, 뭐가 좋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럼 듣고 그래요? 이 생각에 좀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주식을 아직 안 해서 다행인데 그 생각이 되게 큽니다. 그걸 이제 투자 의견이라고 하잖아요. 애널리스트들도 목표가. 그래서 투자 의견 뭐 바이야, 셀이야, 뭐 매수야, 뭐 중립이야, 투자 의견. 특히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어떤 뷰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의 관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 엔비디아 하나만 해도 최근 2년 동안 거품이네 뭐네 비싸네 싸네 논쟁 없습니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저는 논리예요. 논리. 근거, 배경. 이거를 들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엔비디아를 지금이라도 사라, 지금이라도 팔아라가 아니라 누구는 이게 비싸다, 다 왔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 논리를 보라는 거예요. 근거를 해서 그 근거에 나는 찬성해. 아니면 내 의견은 달라.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막 유튜브도 가끔 그런 댓글 달리잖아요. 그래서 뭐 사래요? 누가 요약해주면 안 되나요? 그 3가지 종목이 뭐예요? 맨날 뭐 어떤 채널은 그런 썸네일 달잖아요. 5천만 원 있으면 지금 당장 이 2종목 사세요. 그러면 그거 20분짜리 영상을 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봐라. 근데 진짜 저거 없이 투자잖아요? 그러면 이 막둥이가 우리한테 이런 댓글 달 수도 있어요.
이데어 말 듣고 이거 샀는데 개망했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야. 그래서 항상 논리와 근거를 봐야 된다. 애널리스트도 하이닉스 목표 주가 100만 원 PER로 봐야 한다. PBR이 아니라 PER로 보고 100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죠.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 논리와 근거에 동조를 한다. 동의한다. 그러면 뭐 하이닉스 홀딩 하는 거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의지가 좀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진짜? 네. 조그맣게 시작을 해보고 이제 경험치를 쌓아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갑자기. 그러니까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까지 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차키 달라는 거야. 나 몰고 나가겠다. 면허는 없지만 일단 나 밟아보고 싶다. 네, 그런 겁니다. 일단은 밟아보세요. 네. 한 달 월급 한번 날려보고 시원하게. 그래서 물리면은 그 다음에 다시 Y스트릿을 찾아올 겁니다. 설마 다음 편에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겠죠? 많이 봐주세요. 근데 그게 참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지름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쉽고 편하게 돈 벌고 뭐 예를 들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침대 밖은 위험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대부분이 잃는 거예요. 제가 강연 갔을 때도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인간이라는 동물은 투자에 부적합한 동물이에요. 투자 시장과 정확히 매칭이 안 돼요. 100% 달라요. 왜냐? 돈을 잃었을 때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먼저 공부를 해야 하는데 먼저 주식을 사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잃었을 때는 어때요? 팔고 싶고 조금 벌었으면 또 팔고 싶고 수익률 100%, 200%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10%, 20%만 돼도 나 땄다. 빨리 차익 실현해야지. 내 돈 현금화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정확히 인간의 본성과 반대로 설계가. 워런 버핏이 한 말 중에 돈이라는 게 참을성 없는 자에게서 참을성 있는 자에게로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특히 주식시장은. 그리고 돈이 많으면 경험을 배우고 경험이 많으면 돈을 버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으로 경험을 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쵸? 그냥 돈으로 돈을 벌면 좋잖아요. 그래서 왜 하락장일 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삼성전자가 5만 원, 6만 원일 증시가 불과 7개월 여전에 2025년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때기로 막 관세 들고 나왔을 때 코스피가 2240선까지 무너져서 정확히 그 뒤로 7개월 만에 2배가 오른 겁니다. 근데 그때 죽을 것 같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눈물 날 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정확히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떻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선조들의 후손이에요. 원시시대 때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빨리 도망가야죠. 내 목숨부터 챙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DNA를 남겼고 그게 우리 두뇌 몸에 남아있고 하니까 증시가 떨어지면 폭락하면은 막 팔고 도망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고 생태계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정상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게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가야 하는 싸움이다 보니까 가끔 나오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 아니고서는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학습을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Y스트릿을 구독하실 정도가 되면은 최소한 상위 10% 그리고 이런 영상을 정말 끝까지 보는 사람, 견디는 사람이 상위 1%라. 왜? 몇 안 되거든. 재미없거든. 종목을 안 찍어주거든. 급등주를 안 알려주거든. 그럼에도 이걸 보고 있다는 건 정확히 상위로 갈 수 있는 이제 레벨은 갖추고 있다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투자는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오래 하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투자는요, 잘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잘한다라는 건 잘했다가 못했다가 잘했다가 못했다가 그럼 나중에 다시 원금은 녹아요. 한번 이거 해볼까요? 100에서 10% 올랐다가 10% 내렸다, 10% 벌었다, 10% 잃어요. 이거 계속 반복하면 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원점 아니에요? 아니에요. 0이에요.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100에서 10%를 해보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110이죠? 110. 자, 110에서 마이너스 10%를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99예요. 절대 100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반복을 해봐. 10%, 10%, 10%, 10%. 그리고 이거를 또 레버리지를 쓴다네? 그러면 20%, 20%, 20%, 20%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 있죠. 상장한 지 막 5년, 10년 지난 것들 보세요. 600원, 500원짜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오르락내리라, 오르락내리라. 똑같이 됐는데 그냥 녹아 없어진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도파민이 나오니까 더 찾게 돼요. 10% 벌다 10% 내려가면 원점 아니에요? 이렇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해야 돼요.
올해 어떻게? 중요한 건 잃지 않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10년 후에 샌디, 20년 후에 샌디랑 약속을 하고 그 그림을 계속 그려보세요. 여러분도 지금은 주린이지만 10년 차 Y스트릿 구독자, 20년 차 Y스트릿 구독자,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시장 초반엔 좋았죠. 그러다 힘든 시장에 바로 왔죠. 채널 개설하자마자. 근데 그때부터 투자를 계속 공부하고 꾸준히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훌륭해지신 거죠. 왜 갑자기 먼 산을. 훌륭하신 겁니다. 물론 모두가 다 벌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90%가 잃는 게임이에요. 왜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이다, 개인 투자자 매수 상위 종목들이 마이너스다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정상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투자는 어차피 10%만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저는 장담합니다. 상위 10% 같이 갈 수 있다. 장담은 할 오.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Y스트릿을 5년째 보고 있다, 10년째 보고 있다, 당연히 버실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내가 오래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돈을 못 번다, 저희가 뭐 YG클럽 쿠폰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우리. 근데 그 정도 열심히 하실 각오가 되어 있다,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면 무조건 벌 것 같은데요? 그치, 그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내실을 다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같이 가고 싶다, 구독자로서. 그래서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Y스트릿이 2호점도 있습니다. Y스트릿이 또 후원해 주시는 채널도 있으니까요.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 둘, 셋, 뿅! 안 맞아.